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과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떻게 좀 달라진 거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뭐가 있어요? 저 머리를 잘랐어요. 동이는? 저도 머리를 잘랐어요. 예. 이렇게 머리를 자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기능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기와 열공의 모습을 보이고자 그렇게 자른 게 아니고요. 네. 좀 스타일을 좀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한 지 어느덧 절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 동희도 열심히 도서관도 다니면서 전기기능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이랑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것을 가볍게 나누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 동희야, 응. 지금 전기기능사 어. 어느덧 우리가 전기기기 중반까지 왔어. 어. 촬영을 거기까지 했는데 어. 어때?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어렵다라는 것을 뭐 영어로 하면 투하도 일본어로 하면은 무즈카시라고 하는데, 사실 전기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고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하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이 문과에 여대 나온 제 아내를 위해서 이래저래 많이 고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왜 이 전기 기능사가 어렵냐 그러면은 대다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학 자체도 어렵지만은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왠지 가까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전기를 공부하는 게 어렵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에 익숙해지고,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다 보면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기 공부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로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오빠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 번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고, 혼자 책을 보더라도 오빠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앞에서는 끄덕끄덕 뒤에서는 도리도리 하기 마련인데, 네. 두 번 정도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 얘기가 전에 나왔던 그 얘기인가 하면서 알 듯 말 듯 확신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완전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덤벼봐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하고 와닿게 되지요. 결국에 세 번 보란 얘기인가요? 네 번 보면 더 좋습니다. 이 전기기능사 필기 과목 같은 경우는 전기 이론, 전기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 이렇게 세 과목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동희에게 전기기능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책도 한번 싹 훑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이것을 고민해 본 결과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동희에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전기 이론은 어렵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걸 감안하고라도 반드시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라. 암기로 공부하다가는 금방 바닥난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전기 이론만큼은 확실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수학적인 어떤 테크닉 같은 것도 이때 많이 익혀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기 같은 거는 앞서 공부한 전기 이론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전기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각 기기의 특성 같은 것과 그 특성에 따른 어떤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외워도 좋지만은 사실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공식 같고 하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전기 이론에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고 부랴부랴 회로도를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전기 이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전기기기의 회로 같은 것을 보면은 누구보다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공식 같은 게 나오면 좀 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특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특성 같은 것도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현장에서 벤치 잡고 사다리 타고 다니는 현장 기술자들이 더 공부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전기 설비를 공부할 때는 오히려 현장 분들이 더 습득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암기와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규정 같은 것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보다도 최신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우직하게 밀고 나가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자격증만 취득하고 말 거다 한다면 어떻게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기능사에 이어서 이쪽에서 현업으로 일을 할 생각을 하거나 더 상위 자격증을 노린다면은 다시 부딪히게 될 거 미리 한 대 맞아보면서 시작하는 생각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망 김기사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또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이야, 응. 마지막으로 좀 멋있는 멘트 없어? 그 원래 유튜브 그 하시는 분들 하는 말도 있잖아.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오빠가 해. 저번엔 내가 했잖아. 아 그래? 어. 뭐 뻔한 얘기겠지만 자주 방문해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정말 이번에 합격하실 겁니다. 이 정도. 응.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절반 정도의 공부가 남았는데 그때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외칠게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여울아! 여울이 좀 한번 보여줘봐. 여울이? 아 우리 집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여울. 이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